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하고 충을 했죠. 이제 간합, 지합 아주 여러 개 있었고, 충, 간충, 지충 했었고, 이제 남은 게 형인데, 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작용, 그 간지의 작용에는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형도 있고, 살도 있고, 파도 있고, 해도 있는데, 파하고 해는 우리가 2권에서 다룰 거고, 살은 우리 책 1권에서 뒷부분에서 다룰 거고, 이제 형. 어디까지가 메이저냐면 여기까지 합하고 충, 형은 메이저라고 봐도 되고, 얘는 가운데 중간쯤, 얘는 약간 마이너적인 성격, 작용력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작용력이나 의미부여, 임팩트라는 점에서 합충형은 메이저라고 봐야 돼요. 요거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파나 해는 조금 약해요. 이 형자가 우리 형벌 형자예요. 형벌. 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설명들이 존재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강제적인 조정. 강제적인 조정. 마치 비유를 해보면, 여기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딱 맞물려 들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두 개가 어쨌든 안 맞아요.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지. 이 서로 잘 맞지 않는 톱니바퀴 두 개를 맞물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요 톱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억지로 물려놨으니까 이게 조각조각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구가 맞아 들어가겠죠.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다 그 다음 두 바퀴 쪽에는 다 맞다고 볼 수 없어요. 그때 또 떨어져 나갈 거고. 이게 형이에요. 강제적인 조정. 강제적인 조정이면 아픔을 동반하겠죠. 이 케이스라고 하면 아픔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강제적인 조정인데, 사회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형벌, 규제, 그 다음에 법률적 문제, 그런 것들이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뭐 질병, 특히 다소 난치성인 경우가 많고, 이제 암 같은 것, 그 다음에 병이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조정한다. 그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파. 근데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 수술.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 형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3형과 2형 이렇게 합시다. 3형이라는 용어는 뭐 거의 안 쓰는데, 그건 제가 임의로, 우리 옛날에 그 3기합, 2기합 했듯이 그냥 임의로 만든 용어예요. 3형은 세 개의 기운이 모여서 형을 이루는 거예요. 인사신, 축술미. 2형은 다른 말로 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자와 묘, 이렇게 종류들이 있어요. 용어를 쓸 때 3형이라는 말은 자주 쓰고, 여기는 자형이라는 말을 더 자주 써요. 근데 여기서 자형에서 자묘를 빼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이때더라.
이렇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임상에서 보면 굳이 형으로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근데 요거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인사신 사명은 무은지형이라고 그래요. 지형. 이제 고서에 이 무은 이 없을 문자 약자로 쓴 거고, 은혜를 모른다. 이건 이제 지세지형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토 붕충하고 똑같은 토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를 믿고 나대다가 형을 한다. 뭐 이런 뜻에서 지세지형이라는 말을 써요. 자묘는 무례지형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모른다. 그런데 여기 사명들은 요렇게 조합이 되거나 요렇게 조합이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두 개의 글자로 조합돼도 반형이 돼요. 반형. 우리 반합처럼 반쯤은 형이에요. 이게. 세 개의 기운을 가지고 형이 완성이 됐는데 두 개가 모였을 때 반형이 되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될까요? 나머지는 충의 관계죠. 인하고 신, 축하고 미는 충의 관계라서 반형이다. 자, 여기서 무은지형, 인사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게 다 생지잖아요. 생지. 해만 빼고 생지끼리 모였잖아요. 저게 그래서 속전속결. 그래서 뭔가 빠르게 진행하다가 일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배신, 반목,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많아요. 아까 이제 형을 할 때 암과 관련된 얘기 했었잖아요. 암은 특히 이쪽 축술미 쪽 여기에 이제 암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둬요. 암과 관련이 있다. 혹은 난치성 질환들. 그리고 축술미 사명은 법률적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게 법과 관련돼 있어요. 법률과 법 규제. 그 다음에 재산 다툼. 이런 것들의 형의 기본적인 의미가 강제적인 조정. 이런 것들의 강제적인 조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형이라고 해서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잖아요. 형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주가 유기하면, 유기라는 말이 있는데 사주 구조가 유기,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주 구조가. 우리 이제 신강 신약 이런 것도 나중에 논할 텐데, 그때 뭐 유기하다는 뜻은 구조가 좋고 신강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주가 유기하면 이 형은 긍정적으로 써요. 인사신이라는 사명이 있을 때 이거는 매사 속전속결 하려다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 사이에 배신과 반목이라는 문제, 갈등 이런 걸 많이 겪는데, 인사신이 이 사주 원국에 있는데 유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좋게 작용하냐면 큰 조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큰 조직에서. 이제 큰 조직이라고 하면 가장 큰 조직은 뭐 이제 우리 공공일 거고, 민간에서도 좀 큰 조직에서 인사신 사명을 쓴다고 그러면 남들보다 좀 높은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저거는. 근데 그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겠지. 내가 삼성에서 동기들 다 제끼고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내 실력 가지고 100% 승부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라인도 타야 될 거고, 어떨 때는 동기나 후배를 저버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또 많이 겪겠죠. 자기가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배신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는 배신을 인사신이 있으면 배신을 당하는 것도 있고 배신을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사주에서 모든 기운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어떤 이런 인사신도 그렇고 충도 그렇고 모든 기운은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이걸 어떻게 쓰느냐. 축술 및 사명도 마찬가지로 유기하면 긍정적으로 써요. 재산적으로. 그런데 이 형의 기운을 형의 기운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쓴다는 거는 우리 어떤 말을 쓰냐면 업상대체라는 말을 써요. 업상대체. 업상. 직업의 모양으로 그 기운을 전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살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형은 결국 뭐의 문제냐면 이건 내가 당하느냐 집행하느냐의 문제예요. 형의 기운을 내가 집행한다고 치면 검, 경, 교도 그런 게 될 거고, 형이 강제적인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제적인 조정인데 민간에서도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생각을 유연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전문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노사 협상, 이것도 조정의 업무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이런 것도 조정의 업무거든요. 근데 이런 기운을 유연하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업을 삼는다, 이 형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흉한 기운은 많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게 업상대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묘를 아직 안 했잖아요. 자묘. 아까 거기 밑에 있던 거, 자묘형. 사실 이게 형을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일단 한 바퀴 돌아야 받아들이는 게 많으니까. 요거 이제 자묘형 같은 경우에 이게 물의지형이란 말이에요. 물의지형. 얘를 모른다. 그래서 자묘형은 폭력적인 경우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폐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신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데, 여자는 부인과 질환, 남자는 비뇨기과 질환. 이것들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자묘형이 사주 원국에 있다고 막 폐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잠재성이 다른 사람보다 살짝 더 높다. 근데 요거는 형, 충 이런 거는 우리가 운까지 개념을 도입을 하잖아요. 그죠? 운까지 도입을 하기 때문에 올해 경자년이죠. 경자년. 그럼 사주 원국에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그럼 이게 형이 성립이 되겠죠. 이럴 때 조금 비도덕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거나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이쪽 관련해서 질환이 발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여자 사주고 여기 남자 사주인데, 우리 이제 오늘 했던 거 여기 형이 돼 있죠. 두 개나. 이게 원국에 저렇게 딱 형이 되어 있어요. 두 개, 양쪽으로. 갑일간. 자기를 나타내는 기준이 갑목인데, 자, 그걸 조금 확장을 해보면 일주 자체도 자기잖아요. 근데 내가 일주의 양쪽의 형을 갖고 있다.
여자다. 근데 이 사람이 부인과 질환 중에서 난소를 이렇게 적출을 했어요. 거기 뭐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한쪽을 적출하는데 나머지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병원에 그 오라는 그 추적 검사 그거 계속 다니고 나머지를 지켜봐라. 그래서 결국 2개 다 떼냈어요. 이제 이 자묘형이라는 게 무례하게 나타난 케이스는 아니고 일단 질병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다 그러면 전립선이나 요도 이쪽으로 질병의 잠재성이 더 높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임상의 경험치로. 그리고 이게 이제 묘가형을 이제 묘가 목이잖아, 목. 그래서 만약에 남자라 그러면 이 자묘형이 이렇게 됐을 때 꼭 비뇨기과적인 질환이 아니더라도 이 목과 관련된 것들, 우리 옛날에 그 건강, 그러니까 신체 할 때 목성이 어디와 관련돼 있었죠? 간담도 잠재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남자인데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자묘형이 있죠. 게다가 올해가 경자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자년이 되면 자묘형이 더블로 걸리겠죠. 이렇게 이 자묘라는 게 무례지형이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폐륜적인 성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혹은 질병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야쿠르트라고 알아요? 야쿠르트? 그 유튜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내가 검색해봤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연예인도 아니고 자기 프로필을 뭐 의도적으로 생년월일시를 숨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옛날에 한번 봤는데 어쨌든 인터넷에 드러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약과 관련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 연예인들처럼 자기의 그 생일 정보를 가짜로 남길 이유는 적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옛날에 찾아본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다소 이쪽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질병은 또 그쪽 비뇨기적인 질병이고 이런 것들이 자묘형이에요. 그러니까 자묘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DB를 뒤지다가 꺼낸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가 이걸 고려를 해야 돼요. 나이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다. 그러면 주로 남자는 전립선 질환에 많이 발병을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립선 질환. 이런 케이스들은 내가 중간중간에 많이 찾아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우리 형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원국에는 남자인데 원국에는 형살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축술미가 형인데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반형이라고 그랬죠. 반형. 근데 술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잖아요. 술이라는 기운을. 우리 형 이런 것들은 형충합 이런 것들은 운에서 오는 것도 같이 봐요. 근데 술이라는 글자를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주를 물리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끝에 갖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대운이 개미 대운에서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형사였어요. 형사인데 팀장이었어요. 팀장.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미 대운에 을미년 이게 2015년인가?
을미년과 개미년, 대운과 세운에서 미토가 이렇게 겹쳐서 왔을 때 이게 이렇게 반형이 성립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형사 조직 내에서 내부 감찰에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걸렸는데 그거를 리더답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진 거지. 짊어지고 퇴직을 했어요. 불명예 퇴직을. 불명예 퇴직을 하고 이제 민간 기업의 법률 자문역으로 초빙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기 사건에, 근데 이 사람 운에 대운에 개미년과 을미년인데 이제 퇴직은 이전에 했겠죠. 이전에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요 전해 갑오년에 퇴직을 하고 여기 들어간 거지. 하다가 요해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근데 거기서도 또 독박을 썼어. 형을 살고. 이런 게 형살이에요. 저거 근데 피할 수는 있는 거죠. 피할 수 있죠. 본인의 선택이지, 그건. 사주에서 모든 운이라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런 사주를 모르고도 저런 걸 잘 피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 혹시 좀 운대가 좋을 때는 피해지겠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운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형을 맞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정적인 업무로 썼겠죠. 조정적인 업무. 예를 들면 민간으로 갔으면 이쪽과 이쪽을 조정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을 거예요. 해결을 잘해서 네, 안 좋은 케이스로 풀린 거네요. 저건. 그렇죠. 어쨌든 하던 일이 형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퇴직을 하면 안 됐었어요. 한번 퇴직하기 직전에 좌천이 됐거든. 파출소로. 내가 이제 존심이 상하니까 나온 거지. 퇴직을 안 했으면 그 시기만 잘 넘겼으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선택의 문제예요. 아마 계속 있었다면 지금은 밑바닥은 안 갔겠죠, 전혀. 그러니까 형이라는 거는 결국 형이라는 거는 강제적인 조정이다. 이게 법률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이라는 건 중요한 건 내가 쓰느냐 내가 받느냐 이 문제예요. 형의 기운. 그래서 형의 기운을 강하게 쓰면 뭐 법률적인 일을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전직처럼 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주 자체가 유기하고 구조가 좋으면 긍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축술미 사명들은 이 법률적인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토들은 나중에 화개살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거는 살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요거는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개념이다라는 거 알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조금씩 더 살을 붙이고 그래야죠. 근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게 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인신충이다. 그러면 이제 수업할 때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도 정리를 하고, 여기를 다 비워놔요, 나머지를. 그대로 비워놔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인신충을 다룰 때 여기다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인신충을 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썼던 게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 의미가 여러 번 해보니까 다른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애드온 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다음 챕터가 우리가 십성론인데, 십성론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이제 단어 수준으로 놀아야 되거든, 거기서. 근데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생각해서 거기다가 추가를 해야 돼요. 자기만의 그 랭귀지 풀을 만드는 거예요, 십성론에서는. 근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요, 공부를 할 때. 우리 옛날에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노트를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는 타이틀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독성이 높게. 뭐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하려면 여기 인신, 충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다 비워놓는 거지. 다음 장, 이렇게 다음 장에 사해, 충 이렇게 해놓고 다 비워놓고. 왜냐면 나만의 노트를 여기 계속 만들어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인데 나중에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곡에서 뭐 춤이나 이런 게 그 저희가 다음 주에도 십성인가요? 그냥 거기서는 자, 십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한 거는 자,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이런 우리 간지 22개의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A, C, D가 모이면 형이야. A와 D가 모이면 충이야. 근데 형이 되면 이런 작용을 해. 충이 되면 이런 작용을 해. 그래서 요 특정한 글자들의 조합에 따른 그 작용을 배우는 거고 십성론은 뭐냐면 요 개개의 글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글자들이 가지는 의미 이 사람한테의 이 글자의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르네. 네, 다르죠. 십성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재밌어져요. 그때부터는 십성론 배우고 형충 합형충 안다고 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주를 봐도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이구나 감 잡을 수 있어요. 그 사주보러 갔을 때 월 단위로 막 쭉 불러주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무슨 월에는 뭐를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띠를 조심하고 뭐 이런 이 정도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인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다 무시해도 돼요. 선생님 저 지금 완전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 제가 연지랑 시지가 술이란 말이에요. 오호.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지금 대운이 정리예요. 대운이요? 대운이. 근데 제가 2015년에 난치성 질환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을미년에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깜짝 놀랐어. 아, 이제 맞는 건가? 되게 신기하네. 비슷한 케이스네, 그래. 뭐 그쵸. 약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혹시? 이러면서 해를 뒤져보니 그때 제가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 해.